일부, 꼰대, 관우가 되다. 7화, 도원결의 하, 유비. 장비라는 저 멧돼지 같은 놈이 나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그리고 내가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려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사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의 싸움을 말렸다. 나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불청객을 쏘아보았다. 웬 놈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사내는 나와 장비 같은 거 한들 사이에 선이 유난히 왜소해 보였다. 마른 체형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 얼굴에는 온화하고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나의 눈은 그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아니 비정상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첫째, 귀. 그의 귀는 비정상적으로 컸다. 마치 부처님의 귀처럼 귓불이 어깨에 닿을 듯이 축 늘어져 있었다. 둘째, 팔. 그의 팔은 유난히 길었다. 똑바로 서면 손가락 끝이 무릎 아래까지 닿을 것처럼 보였다. 내 아내 김 부장이 수십 년간 쌓아온 관상학 빅데이터를 광속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귀가 저렇게 크고 늘어진 자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제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독불장군의 상이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사람 좋은 척 웃고 있지만 저놈은 분명 속으로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을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타입. 내가 회사에서 가장 격렬했던 부류다. 팔이 저렇게 긴 자는 다시 검색, 결과 출력, 욕심이 많고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상이다. 나는 혀를 찼다. 저 온화한 미소 뒤에 저런 탐욕스러운 본성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쯧쯧, 딱 봐도 위선자다. 결론, 이 유비라는 사내, 첫인상 점수, F등급, 관상 점수, F등급, 종합등급, P급, 상종에서는 안 될 인물이다. 나는 유비라 하어. P급 판정을 받은 사내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는 대신 팔짱을 낀 채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대의 용맹은 실로 대단하오. 저 장비라는 분 또한 하늘이 내린 장수임에 틀림없구려. 두 분 같은 영웅이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에서 힘을 낭비하고 계시오.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내 귀에는 교묘한 아첨으로 들렸다. 저놈은 분명 무슨 속셈이 있다. 나와 저 장비라는 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틀림없다. 나 때는 말이야. 저런 놈들은 꼭 사기를 치거나 다단계에 끌어들이는 놈들이었다. 지금 천하는 어지럽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소. 우리 같은 사내대장부들이 힘을 합쳐 이 난세를 바로잡고 한나라 황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소.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는군.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다. 대인이 구국인이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사람을 현혹하여 결국 제 입속을 챙기려는 속셈. 나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분명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같은 소리가 나올 터였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한나라 황실의 후예라는 이름과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만은 가지고 있소. 두 분께서 부디 저의 형제가 되어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지 않으시겠소. 위 형제, 이 F급 의선자와 저 F급 근본 없는 백정놈과 내가 형제를 맺으라고.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았다. 내 앞에는 수많은 장터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저자의 제안을 무례하게 거절한다면 나는 졸지의 대위도 모르고 동료애도 없는 오만한 놈으로 비칠 터였다. 선비위 체면이 있지. 나는 이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A급 인재 관우이지 않은가.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에잉, 재수없게 엮였네. 저 싹수 노란 놈들. 나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엄숙하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조소. 나 관우, 그대의 형제가 되어 함께 대위를 도모하겠소. 내 대답에 유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더욱더 기분이 불쾌해졌다. 저놈은 진짜다. 저놈은 진심으로 저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믿고 있는 것이다. 저런 순진하고 물러터진 놈이 과연 이 험한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쯧쯧, 싹수가 노랗다니까. 나는 내 앞날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유비가 이끄는 대로 저 멍청하게 웃고 있는 장비놈과 함께 도원이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 형제, 웃기지 마라. 이것은 비즈니스다.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합병일 뿐이다. 8화, 위 형제, 그러나 불만. 복숭아꽃이 만발한 동산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화려한 풍경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오직 내 옆에 서 있는 두 명이 형제라는 작자들에게 쏠려 있었다. 왼쪽에는 유비,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비정상적으로 큰 귀와 긴 팔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다. 고집불통에 욕심 많은 상, 딱 봐도 리더감은 아니었다. 저런 놈은 꼭 중요한 순간에 사고를 치거나 남의 공을 가로채는 법이다. C급, 아니 D급으로 재평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오른쪽에는 장비, 아까의 싸움이 분했던지 여전히 씩씩거리며 나를 흘겨보고 있었다. 멧돼지 같은 얼굴, 덥수룩한 수염, 온몸에서 풍기는 술 냄새와 피 냄새. 아무리 봐도 정이 가질 않았다. 근본 없는 백정놈, F등급 확정이다. 저런 놈을 아우라고 불러야 한다니.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이 D급 의선자와 F급 백정놈과 함께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피로맹세를 나누려 하고 있었다. 나 같은 S급 인재가 어쩌다 이런 삼류들과 엮여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트럭에 치여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었다. 저,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는. 유비가 엄숙한 목소리로 맹세문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경건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말을 따라했다. 속으로는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위리의 화신을 연기해야만 했다. 선비위 체면, 그것은 때로는 내 발목을 잡는 족쇄와도 같았다.
죽는 날만은 같은 날 같은 시에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관우, 아니, 내가 그 뒤를 이었다. 같은 날 죽는다고, 미쳤나. 나는 저놈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지. 저놈들은 고작해야 내 대업을 위한 발판일 뿐인데, 이 마음을 하늘과 땅에 신께 아뢰오니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위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여주시옵소서. 장비가 우렁찬 목소리로 맹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하늘과 사람이 죽인다고 웃기지 마라. 배신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저놈들이 내 앞길을 막는다면 내 손으로 직접. 나는 섬뜩한 상상을 하다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맹세가 끝나고 우리는 피와 술을 섞은 잔을 나누어 마셨다. 비릿하고 역겨운 맛이었다. 나는 간신히 헛구역질을 참으며 잔을 비웠다. 유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한 형제여. 생사를 함께할 위형제란 말이오. 장비는 언제 사왔냐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둘째 형님, 앞으로 잘 부탁하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어쩌다 저런 D급, F급 놈들과 쯧쯧. 내 완벽한 인생 계획에 엄청난 오점이 생긴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일단은 이들과 함께 가야만 한다. 하지만 그냥 가진 않겠다. 나는 결심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이 형제라는 이름의 오합지졸 집단을 이끌어야겠다. 저기 큰 형님은 너무 물러터졌고 저 멧돼지 아우는 너무 무식하다. 결국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다. 일단 저놈들 밑에서 기강부터 잡아야겠군. 나는 흩날리는 복숭아꽃잎 아래에서 나의 두 새로운 형제들을 싸늘하게 훑어보며 나만의 기강 확립 프로젝트를 조용히 계획하기 시작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부터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일부, 꼰대, 관우가 되다. 구화, 첫 전투, 환건적. 도원에서의 어색하고 찝찝했던 맹세 이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비라는 저 D급 의선자는 의외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탁현 땅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한나라 부흥이라는 낯간지러운 구호를 외쳤고 놀랍게도 그의 진심에 감복한 몇몇 부자들이 우리에게 군자금과 물자를 지원해 주었다. 장비라는 저 F급 백정 놈은 푸주간을 때려치우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괴상하게 생긴 장, 나중에 듣기로 장팔상호라 불렀다. 을 들고 와서는 밤낮으로 휘둘러댔다. 나는 그저 이 모든 소란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지켜보며 나의 완벽한 수염을 관리하고 새로 맞춘 갑옷을 점검할 뿐이었다. 쯧쯧, 저놈들은 아직 멀었어. 전쟁이 무슨 동네 애들 싸움인 줄 아나.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유비는 너무 이상적이었고 장비는 너무 저돌적이었다. 저런 조합으로 과연 제대로 된 군대를 이끌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엮여버린 것을. 일단은 저들의 삽질을 지켜보며 내가 나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환건적이라는 도적대가 북쪽에서 미친 듯이 세력을 불려 우리가 있는 유주 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조정에서는 각지의 관군에게 토벌 명령을 내렸고 유주 목사 유언은 휘하의 교의 추정을 보내 그들을 막게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의병을 이끌고 그를 도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드디어 첫 실전이었다. 내 아내 김 부장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나는 헬스장에서 수년간 다져온 짬바가 있었다. 비록 실전 경험은 없었지만 이론만큼은 빠삭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ES급 육체가 있었다. 어쩌면 생각보다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아올랐다. 우리는 지원받은 물자와 새로 모은 병사들을 합쳐 500명 남짓의 군대를 이끌고 추정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나섰다. 가는 길 내내 나는 병사들의 행렬을 매의 눈으로 관찰했다. 어허, 저놈 봐라. 걷는 폼이 영 빠져가지고 저런 놈이 꼭 전투 중에 딴짓한다. 저놈은 눈빛이 불안한 게 삭수가 노랗다. 분명 중요한 순간에 도망칠 놈이야. 쯧쯧, 갑옷 매무새 하고는 복장 불량,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기본이. 나의 꼰대 레이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유비는 그저 인자한 미소로 병사들을 독려할 뿐이었고 장비는 맨 앞에서 신이 나서 설치고 있었다.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과연 싸움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며칠 후 우리는 마침내 환건적의 대군과 마주쳤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가득 메운 누런 물결. 그들은 머리에 누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녹슨 칼과 창, 심지어는 낫과 괭이 같은 농기구들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행렬은 군대라기보다는 그저 성난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 저것들이 환건적이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터뜨렸다. 저게 다야. 저 오합지졸들이 천하를 뒤흔든다는 그 환건적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너무 긴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것들은 군대가 아니었다. 저것들은 그저 불만에 가득 찬 요즘 것들 위 시위 현장과 다를 바 없었다. 복장 불량, 태도 불량, 기강회의, 오합지졸, 딱 보니 전부 F급이군. 나는 단번에 결론을 내렸다. 저런 놈들은 기선 제압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압도적인 힘으로 짓눌러서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 때는 말이야. 저런 놈들은 몽둥이가 약이었다. 형님, 제가 먼저 나가 저놈들의 기세를 꺾겠습니다. 장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치며 뛰쳐나가려 했다. 나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기다려라, 아우야. 나는 장팔상호를 쥔 그의 손을 지그시 눌렀다. 그리고는 내 평생 처음으로 진짜 무기를 뽑아들었다. 대장장이가 나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무게가 82근에 달한다는 거대한 칼. 청룡원 월도. 그 무거운 무기가 내 손에는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나는 말 위에서 칼을 천천히 들어올려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서늘하게 빛나는 칼날 위로 나의 붉은 얼굴과 위험 있는 수염이 비쳐 보였다. 좋아, 완벽해.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비 형님을 돌아보았다. 형님, 저 오합지졸들의 대장 놈목 하나만 베고 오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말을 박차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다. 내 등 뒤에서 유비의 당황한 목소리와 장비의 불만 섞인 외침이 들려왔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부터는 나의 무대였다. 환관적들은 갑자기 홀로 달려나오는 나를 보고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비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향해 몰려들었다. 저놈 혼자다. 죽여라. 웬 붉은 얼굴에 미친놈이냐. 나는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것들, 저 근본 없는 잡것들, 감히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니. 예의가 없구나. 가르쳐줘야겠다. 세상 무서운 줄을. 나는 가장 먼저 내 앞을 가로막는 덩치가 가장 크고 목소리가 가장 요란한 놈을 향해 청룡도를 휘둘렀다. 나는 기술 따위는 몰랐다. 나는 그저 내가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들어 올리던 그 감각으로 나의 모든 힘을 실어 칼을 내리찍었을 뿐이었다. 서걱, 끔찍한 소리와 함께 놈의 몸이 두동강 나며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내 갑옷을 적셨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칼을 휘둘렀다. 베고 또 베고 나의 움직임은 무식했지만 압도적이었다. 그들의 녹슨 칼과 창은 내 갑옷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고 나의 청룡도는 그들의 조잡한 방어구를 종잇장처럼 가르며 살과 뼈를 분리했다. 나는 마치 잘 익은 수박밭에 뛰어든 거대한 멧돼지처럼 그들의 진영을 닥치는 대로 짓밟고 헤집어 놓았다. 나는 싸우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다. 나의 꼰대 본능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놈, 칼 잡는 자세가 그게 뭐냐.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기본이. 베고, 공격할 때는 기압을 넣어야지.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지르고, 쯧쯧, 갑옷 한 번 더럽구나. 자기 관리 하나 못하는 놈이 어찌 전장에 나왔느냐. 넘어뜨리고, 나 때는 말이야. 눈빛만 봐도 상대의 급소를 알 수 있었어. 너희는 아직 멀었다. 다시 베고, 나의 잔소리가 섞인 칼날 아래, 환건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조롱이 없었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저 붉은 얼굴의 괴물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죽이면서까지 잔소리를 하는 것인가? 나는 마침내 적의 본진으로 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유난히 화려한 누런 옷을 입고 부채를 흔들며 거들먹거리고 있는 자가 있었다. 딱 봐도 대장이었다. 저 오만한 낯잡, 저 불량한 복장, F등급 중에서도 최악의 패급. 내 이놈, 내 놈이 대장이냐. 나는 포효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겁에 질려 부채를 떨어뜨리고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나의 말이 훨씬 빨랐다. 어딜 도망가느냐. 이 근본 없는 놈아. 나는 단칼에 그의 목을 베었다. 그의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대장의 죽음을 목격한 환건적들은 마침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피 묻은 청룡도를 들어 올려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승리였다. 압도적인 완벽한 승리, 10화, 꼰대 위명성. 환건적과의 첫 전투는 나의 완벽한 데뷔 무대였다.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적장의 목을 베고 돌아온 나의 무용담은 순식간에 아군 진영 전체에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나를 보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그저 덩치 큰 형님 친구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나를 신과 같은 존재로 우러러보고 있었다. 관 장군님 만세. 저분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영웅이시다. 나는 그들의 환호를 받으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비 형님의 막사로 돌아왔다. 유비 형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나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다. 운장, 장하어, 정말 장하어. 그대의 용맹이 우리 모두를 구했소. 장비는 옆에서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역시 둘째 형님이요. 다음번엔 나도 저렇게 해볼 것이요. 나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으스해지는 어깨를 애써 감추었다.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을 알아봐주는 윗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유비 저놈, 비록 관상은 D급이지만 나 같은 S급 인재를 알아보는 눈 하나만큼은 쓸만한 모양이다. 그날 이후 나의 명성은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참여하는 전투마다 나는 가장 먼저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장의 목을 베어왔다. 나의 방식은 언제나 같았다. 첫째, 적의 진영을 훑어보며 첫인상과 관상으로 대장을 찾아낸다. 저놈, 투구가 유난히 화려하군. 필시 대장일 것이다. 저놈은 눈빛이 교활한 게 참모 놈이 틀림없어. 먼저 제거해야 한다. 둘째, 목표를 정하면 망설임 없이 돌진하여 나의 압도적인 힘과 가오로 적의 기세를 꺾는다. 셋째, 적장의 목을 베고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수염을 쓰다듬으며 꼰대 잔소리로 마무리를 한다. 쯧쯧, 요즘 도적들은 근성이 부족해. 나 때는 말이야. 놀랍게도 나의 이김 부장식 전투법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다. 나의 관상학은 의외로 높은 적중률을 보였고 혹은 내가 그렇게 믿었고 나의 무식할 정도로 저돌적인 돌파력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적장을 베고 돌아와 태연하게 잔소리를 하는 나의 모습은 아군에게는 초인적인 여유로 적군에게는 상식을 벗어난 광기로 비춰져 양쪽 모두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관우라는 자가 나타나면 적장은 목을 내놓아야 한다더라. 그의 칼은 귀신도 베고 그의 눈빛은 삼국을 꿰뚫어 본다더라. 그는 싸움터에서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무시무시한 군신이라더라. 군신. 어느새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별명이 썩 마음에 들었다. 꼰대보다는 훨씬 듣기 좋지 않은가. 나는 나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되었다. 나는 내 방식이 옳았음을, 나의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낸 것이다. 유비 형님은 여전히 인의를 외치고 장비는 여전히 힘만 믿고 날뛰었지만 결국 이 난세의 진정한 승자는 나, 관우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나의 완벽한 수염을 쓰다듬었다. 역시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내 관상학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나의 꼰대력은 그렇게 군신이라는 이름의 명성으로 포장되어 천하를 향해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달콤한 명성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2부 꼰대의 첫인상 경영 11화 동탁 그리고 여포. 황건적과의 싸움 이후 우리의 이름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세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십상시의 난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수도 낙양을 장악한 동탁이라는 자의 등장. 그는 스스로를 상국이라 칭하며 어린 황제를 패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는 등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폭정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비 형님은 날마다 한숨을 쉬며 한나라의 운명을 걱정했지만 솔직히 나는 그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 동탁, 과연 어떤 놈일까? 황제를 제멋대로 갈아치울 정도의 배짱이라면 보통 내기는 아닐 터. 혹시 내가 찾던 S급 인재는 아닐지언정 최소한 A급 정도의 카리스마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나의 관상학 레이더가 간만에 흥미로운 대상을 포착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낙양으로 향할 기회를 얻었다. 정확히는 불려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황건적 토벌의 공을 인정받아 유비 형님이 작은 관직을 얻게 되었고 우리 삼형제는 그를 따라 낙양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나는 드디어 그 동탁이라는 자와 소문으로만 듣던 그의 수하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심 기대감에 부풀었다. 낙양에 도착한 첫날 나는 거리에서부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수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거리는 황폐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동탁의 군사라는 자들은 갑옷만 번지르르 했을 뿐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약탈을 일삼는 등 군인이라기보다는 조폭 양아치 때에 가까웠다. 쯧쯧 부하들 꼴을 보니 그 우두머리도 볼장 다 봤군. 나의 첫인상 경영론에 따르면 조직의 수준은 리더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저런 F급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자가 A급 리더일 리가 없었다. 나의 기대감은 빠르게 식어갔다. 며칠 뒤 우리는 황궁에서 열린 작은 연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동탁이라는 자를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맙소사,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저것이 정녕 천하를 호령하는 상국이란 말인가. 그는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최악의 모습보다도 더 끔찍했다. 거대한 몸뚱이는 살인지 근육인지 모를 비계 덩어리로 뒤덮여 있었고 기름진 얼굴은 탐욕과 색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예의범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몸짓으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어린 궁녀들을 희롱하며 음탕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그의 눈빛에는 지성이나 위엄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짐승과도 같은 본능적인 탐욕과 잔인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패급 중위 패급. 김 부장의 평가 시스템은 그에게 측정 불가 FFFFF급을 매겼다. 저건 인간이 아니었다. 저건 그저 욕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비계 덩어리일 뿐이었다. 저런 놈이 한나라의 수도를 장악하고 황제를 능멸하고 있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 이런 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썩어빠진 관리 놈들이 더 문제다. 나 때는 말이야. 저런 놈은 삼족을, 아니, 구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았다. 나는 역겨움에 고개를 돌려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동탁의 거대한 몸뚱이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사내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숨을 삼켰다. S급이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저거다. 내가 찾던 인재가 바로 저기 있었다. 그는 내가 본 그 어떤 사내보다도 키가 컸고 그 어떤 갑옷보다도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고 그 눈빛에는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의 허리에는 명검이 번뜩였고 그의 등 뒤에는 그림 같은 활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저 서 있기만 했는데도 연회장의 모든 빛이 그에게로 쏟아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키, 외모, 기세, 모든 것이 완벽했다. 김 부장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S급, 아니 SSS급 인재였다. 저런 인재가 어찌하여 저런 F급 비계 덩어리 밑에 있단 말인가. 하늘의 실수인가 아니면 세상의 부조리인가. 나는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이 궁금했다. 저런 인재라면 분명 천하의 이름이 알려져 있을 터. 나는 옆에 앉은 늙은 관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저 장수는 니시오. 늙은 관리는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흘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모르시오. 저분이 바로 천하무적, 인중여포 마중적토, 인중여포 마중적토라 불리는 여포 장군 아니시오. 동탁 상국의 양아들이시지. 여포. 그 이름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소문만으로는 그의 진가를 알 수 없었다. 직접 보니 그는 소문 이상의 존재였다. 저 완벽한 피지컬, 저 압도적인 카리스마,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나는 동탁을 향한 경멸과 여포를 향한 감탄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저런 인재는 모셔와야 한다. 내 아내 김 부장이 본능적으로 인재의 영입 모드로 전환되었다. 저 비계 덩어리 밑에서는 재능을 섞일 뿐이야. 내가, 아니, 유비 형님 밑으로 데려와야 한다. 저런 S급 인재 하나만 있으면 천하 통일도 꿈은 아닐 터. 나는 여포의 충성심이나 과거 행적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완벽한 첫인상과 관상만이 나의 판단 기준이었다. 저 정도 외모와 기세라면 능력은 보나 마나 최고일 터였다. 나는 내보는 눈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어떻게 하면 저 S급 인재를 우리 팀으로 스카우트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12화 불합격자 원소. 동탁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침내 천하의 제후들이 칼을 뽑아들었다. 조조라는 자가 경문을 띄우자 각지의 영웅오걸들이 군사를 이끌고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산조라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우리 삼형제 역시 유비 형님의 결단 아래 비록 수는 적지만 위병을 이끌고 그 거대한 흐름에 합류하기로 했다. 나는 내심 기대했다. 마침내 진짜 영웅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조조, 송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합군의 맹주로 추대되었다는 원소.
그는 명문 중의 명문, 4세30을 배출한 원가의 적자였다. 그 정도 근본이라면 분명 A급 이상의 위엄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터였다. 어쩌면 유비 형님보다 더 나은 리더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산조에 도착하여 연합군의 맹주 원소를 직접 대면했을 때 나는 또다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소문대로였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온몸에는 황금빛 갑옷을 걸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위풍당당한 영웅 그 자체처럼 보였다. 첫인상은 그래, 나쁘지 않았다. 최소 B+급은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눈빛과 태도였다. 그의 눈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패자의 결단력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한 불안감과 자신의 명성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느껴졌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의 책사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언제나 망설였다. 그의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었다. 우유부단, 김 부장의 관상학 데이터베이스가 그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전형적인 도련님 스타일. 집안 배경만 좋았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는 자. 저런 놈이 꼭 회의만 길게 하고 결론은 못 내린다. 실무자들이 죽어나는 타입이지.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명문가 자제라고 다 인재는 아니지. 오히려 저런 온실속 화초들이 더 문제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제 고집만 부리다가 이를 그르친다니까. 나는 원소에게 불합격 도장을 찍었다. B+에서 D급으로 강등이다. 저런 자를 맹주로 모시고 있으니 이 연합군의 미래도 불보듯 뻔했다. 오합지졸,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불안한 동맹. 나는 유비 형님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저 우유부단한 맹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다. 나는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다. 쯧쯧, 유비 저 놈도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저런 D급 밑에 붙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슬슬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 근본 없는 형제들과 저 싹수노란 맹주 밑에서 나의 S급 재능을 섞일 수는 없었다. 라떼는 말이야. 나는 또다시 나의 빛나던 김 부장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적어도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았다. 내가 아무리 싫어했던 사장이라도 적어도 결단력 하나만큼은 있었으니까. 나는 연합군의 시끄러운 회의장을 빠져나와 홀로 막사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방공기가 머리를 식혀주었다. 나는 저 멀리 보이는 낙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F급 기계 덩어리 동탁이 있었지만 동시에 SSS급 인재의 여포가 있었다. 어쩌면 나의 진짜 무대는 저곳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